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1166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2년 1월 15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1년 12월 13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신축년 신축월 무진일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진은 무진이 되겠습니다. 자, 2022년 1월 1일이 된 지 벌써 15일째, 한 달 중에 12달 중에 한 달, 그 한 달 중에 벌써 15일째 되는 날. 시간은 역시나 금방금방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또 이제 열심히 공부를 또 해보도록 하죠. 오늘 일간은 무토일간이 되겠고요. 무토일간이 축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습니다. 자, 무토 축월생 어떻게 사주를 배합하는 것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 것인데요. 일간 자라고 하는 것이죠. 천간 10개의 천간 중에서 무라고 하는 것은 5번째 천간이 되죠. 그래서 무라고 하는 것, 간목, 을목, 병화, 정화, 그 다음에 무토 이렇게 되는데, 무라고 하는 것 그 오행으로 봤을 때는 토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 즉 흙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무토가 되겠습니다. 흙이라고 하는 것은 땅이죠. 땅이면서 땅이라고 표현해도 되고 평야, 뭐 광야, 여러 가지 산도 해당이 될 수가 있겠죠. 근데 기본적으로 그 요소가 흙이죠. 기본적으로 흙이라고 하는 것은 비옥해야 되는 거예요. 일단 비옥해야지만은 토로서의 용도가 있죠. 땅이라고 하는 것, 흙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미생물도 살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땅을 기반으로 해서 나무도 뿌리를 내리고 살아야 되고, 나무가 산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나무 하나가 딸랑 사는 것이 아니라 넓은 광야 같은 데서는 수많은 나무들이 빼곡하게 숲을 이루고, 아마존 같은 데서는 밀림을 이루기도 하죠. 아마존 밀림. 그래서 그러한 세계 허파라고 하죠. 아마존 같은 경우 그 나무에서 만들어내는 산소가 있기 때문에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이 호흡을 하면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이라고 하는 것, 흙이라고 하는 것은 비옥해야지만 그 용도 쓰임이 있게 되는데, 땅이 비옥하기 위해서는 동토가 돼서 안 되는 거고요. 열토가 돼서도 안 되겠죠. 동토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수가 왕하고 화가 없는 것을 동토가 된다라고 표현하는 것이고, 열토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화가 너무 왕한데 수기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화라고 하는 것, 수라고 하는 것, 수화라고 하는 것이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어야지만 이 토라고 하는 것은 용도가 생기게 되는데, 이 무토 같은 경우는 토 중에서도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양토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내일 공부하게 되는 기토라고 하는 토도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흙이라고 하는 것 똑같습니다. 흙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죠. 땅이죠. 흙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 기토 또한 마찬가지고, 기토 또한 무토와 마찬가지로 비옥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 기토 또한 동토 얼면 안 되고요. 열도처럼 바싹 말라서 가뭄이 들어도 되지 않습니다. 기토라고 하는 것, 무토와의 차이점이 있다라고 하면 얘는 음에 해당되는 토라고 하는 차이점이 있을 수 있겠죠. 하나는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하나는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음양의 차이가 있지만은, 토라고 하는 것은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무 차가워도 안 되고요. 너무 뜨거워도 되지 않고 적절하게 수화가 조화가 돼서 비옥해야지만 토로서의 용도가 있을 수 있는데, 한 가지 여기서 알아둬야 될 것은 무토라고 하는 것은 건토라고 하는 것입니다. 건토, 마른 땅 자체가 물기가 없는 마른 땅이고요. 기토는 상대적으로 습토 물기를 가지고 있는 토라고 합니다. 그래서 니사라고도 표현해요. 니사. 여기 니자는 지능 니자가 되는 거고요. 얘는 사자는 모래사자인데 옆에 삼수변, 물수변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흙과 모래이지만 어떤 진흙과 모래, 물기를 가지고 있는 물기와 모래죠. 그래서 기토라고 하는 것은 물기를 가지고 있는 습리라고 하죠. 물기를 가지고 있는 진흙, 즉 저기 바닷가라든가 강가 가면 뭐가 있습니까? 뻘 있죠. 뻘은 물기가 있어서 진흙같이, 아주 고운 진흙같이 이렇게, 우리 쉽게 말하면 머드 있죠. 머드, 보령, 머드 축제, 여성분들은 머드팩 같은 것도 하죠. 그게 바로 기토라고 하는 겁니다. 머드팩을 하는데 물기 없어서 바싹 말라있으면 팩이 안 되죠. 팩이. 그래서 무토라고 하는 것은 건토라고 하는 차이, 그 다음에 기토라고 하는 것은 습토라고 하는 이런 차이가, 미세한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무토, 기토, 흙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동토가 돼서도 안 되고 열토가 돼서도 안 되기 때문에 화라고 하는 것이 있어줘야 되는데, 화는 병화, 기토가 좋아하는 화는 무토, 기토가 좋아하는 화는 양화인 병화를 좋아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물이 적정이 있어서 땅이
비옥해야 되겠죠. 그럴 때 쓰는 수는 임수를 쓰는 것이 아니라 개수를 쓴다라고 하는 그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토도 마찬가지고요, 기토도 마찬가지로 수화를 쓸 때는 병화 개수를 쓴다. 물론 이제 병화 개수가 없을 경우에는 무토 기토가 화를 정화를 쓸 수도 있겠고, 개수가 없는 경우에는 임수를 쓸 수도 있습니다. 특히나 무토 같은 경우, 제가 5월달 무토 할 때는 5월의 무토는 너무 뜨겁기 때문에 개수 하나 가지고는 부족하고, 5월에부터는 임수가 있어줘야 된다라고 있어줘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거는 좀 예외적인 겁니다. 5월에부터만 임수를 쓰는 것이, 여타의 무토가 다른 계절에는 만약에 무토라고 하는 것이 물이 필요해서 수를 쓸 때는 5월만 빼고는 다 개수를 좋아하는 것이지 임수를 쓰는 예는 없다. 그래서 무토든 기토든 수화를 쓸 때는 병화 개수를 쓰는 것을 기본으로 하지만은, 이때 양토인 무토하고 기토인 음토하고 차이는, 무토는 왕토죠. 왕토가 됩니다. 왕토, 후중한 그런 왕토가 되기 때문에 무토 자체는 신왕하게 되면 간목을 치용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왜냐하면 무토는 후중해요. 두텁고 무거운 그런 후중한 토이기 때문에, 일간이 왕한테 목이 없다라고 하면은 토 자체가 막히게 된다, 울체된다라고 하고요, 색체된다라고도 이렇게 표현한다. 막히게 되면 무토 자체는 토로서의 용도를 얻겠습니다. 물론 이제 무토가 왕했을 때 목이 없을 때는 토생금에서 토가 금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할 수 있지만은, 토라고 하는 것은 금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 아니고 만물이 자생할 수 있는 터전이 되라고 무토기토가 있는 것이고, 무토기토가 터전이 되기 위해서는 삶의 터전이 되기 위해서는 무토는 간목, 병화, 개수, 이 세 가지가 어떻게 조화를 이루느냐에 따라서 무토의 용도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질 수 있는 것이고, 내일 공부하게 되는 기토는 왕하더라도 막히거나 울체되는 그런 정도의 왕토는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적정하게 병화, 개수로만 잘 배합을 시켜주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 무토는 일단 일간만 놓고 봤을 때, 원령을 제외한 일간만 놓고 봤을 때 무토라고 하는 일간은 병화, 개수, 간목을 적절하게 어떻게 쓰느냐가 관건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봄에 목이 왕할 때는 병화, 개수를 위주로 쓰고요, 무토가 4월, 5월 여름에 태어났을 때는 개수를 먼저 쓰고 간목을 쓰고 병화를 나중에 쓸 수 있겠고, 해자 축월에 동절에 태어났을 때는 병화를 위주로 쓰면서 무토일간이 왕할 때는 간목을 첨부하여 쓸 수도 있다. 그거는 이제 원령이 어느 원령이냐에 따라서 무엇을 먼저 쓰고 무엇을 나중에 쓰고의 좀 선후의 관계는 있을 수 있겠지만은, 무토는 기본적으로 간목, 병화, 개수, 간목, 개수, 병화, 간목, 이런 순서대로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한 관건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병화일간이 태어난 원령 축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축월은 동절입니다. 묘시 추운 엄동설한이죠. 엄동설한이라고 하고요, 혹한기라고도 합니다. 혹한기. 그래서 어느 일간이든 간에 병정화도 마찬가지겠고요, 어느 일간이든 간에 해월, 자월, 축월에 동절에 태어났을 때는 조후의 필요성이 매우 긴박하다. 화가 없으면, 해자 축월에 동절에 화가 없으면 다 얼어 죽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토도 마찬가지로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죠. 토라고 하는 것은 비옥한 땅이 돼서 모든 만물이 자생할 수 있는 삶의 터전이 되어야 되는데, 동토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온기가 없다는 얘기고, 열토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수기가 부족한 것인데, 해자 축월의 혹한기, 엄동설한에는 조우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조우가 되지 않는 해자 축월의 토는 뭐예요? 동토가 돼서 마치 어떤 땅, 시베리아 벌판이라든가 아니면 남극 대륙 같은 그러한 동토가 돼서 만물이 살아서 생기가 없는 그러한 불모지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축월에 어떤 일간이든 화라고 하는 것이 있어 주어서 조후함이 필요한데, 이때 필요한 화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화보다는 병화도 한 점만 있어서는 안 되고, 해자 축월의 화는 간지로 3점 정도 있어야 충분한 온기를 발산해서 조후를 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해자 축월은 또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왕절이 되지만은, 축월은 토왕절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축월만 딱 떨어뜨려 놓고 봤을 때 겨울에 토왕절이지만은, 그 토는 어떤 땅 얼어져 있기 때문에 동토라고 하는
있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단 이런 때에 무토라든가 내일 기토일간이 태어나게 되면 겨울이라 하더라도 토왕절에 태어났기 때문에 일간은 어떻다? 신왕사주가 된다. 일간이 왕하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일간이 왕한데 화로서 조우한다라고 하면 무토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는 인성의 병화를 얻는 것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일간이 왕한데 인성이 필요 있습니까? 이렇게 놓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일간이 왕하면 인성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가 기본이죠. 일간이 왕할 때는 뭘 쓴다? 관살인 관살을 써서 왕한 일간을 갖다가 뭐 한다? 소토, 특히 무토 같은 경우는 간목을 치우면서 소토 소벽한다라고 하는 것이 기본인데, 추가리 무토가 왕하다고 해서 왕하니까 병화가 필요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까요? 절대 그렇게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여러분들 일간이 왕하면 일간이 왕하니까 인성으로서 생주해 줄 필요가 없다라고 보지만은, 제가 누차에 걸쳐서 말씀드리는 것이 중화, 사주가 중화라고 하는 것은 왕세의 중화도 물론 필요하지만은 한열의 중화도 필요하죠. 물론 무토가 추월에 태어나서 왕세로 봤을 때 일간이 왕하니까 물론 간목으로서 소토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것이 계절이 겨울이기 때문에 한열 또한 맞춰줘야 된다는 얘기죠. 따뜻하게 해주어야지만 간목도 살아서 무토를 소토할 수 있는 것이지, 한겨울에 간목이 온기가 없는 간목은 뭐예요? 생기가 없는 목이기 때문에 무토를 소토할 용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추월의 무토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일간이 왕하기 때문에 간목을 치용해서 무토를 갖다가 소토해야지만 무토로서 용도가 있겠지만은, 땅이 얼고 나무가 얼면 모든 만물이 얼게 되면 생기가 없습니다. 일간이 왕하다 하더라도 뭐가 필요하다? 이때는 화가 반드시 있어 주어서 땅도 녹여주고, 그 다음에 목도 따뜻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수가 있다라고 하면 물도 녹여줘야지만 수가 목을 생하고, 목은 다시 토를 소토할 수 있고, 내지는 또 목이 화도 생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국세가 추월에 어떤 일간이든 간에 화가 없다라고 하면 전체가 얼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요즘 오징어 게임 많이 보시죠? 오징어 게임 봤죠? 저기 달고나 이것도 하고 뭐 그런 것도 하는데, 옛날에 이거 다음에 오징어 게임 2탄이 나올 때는 얼음땡 이거 할 것 같아요. 얼음땡 뭐예요? 얼음 하게 되면 움직이면 안 되는 거고요. 누군가 땡 해주면 움직일 수가 있는 거죠. 그 술래가 얼음 하기 전에 낚아채버리면 걔가 술래가 되는 거죠. 얼음땡 이 게임도 제가 봤을 때 오징어 게임 2에는 나올 수 있겠고요. 또 하나 사망치기라고 하죠. 사망치기 이게 비석치기의 사망치기 아니라 비석치기가 이게 맞겠죠. 이것도 비석치기도 이제 돌 같은 거 딱 놓고 맞추는 게임이고, 이거 굉장히 재밌었고, 다방구가 이게 열심히 뛰댕기죠. 일본 용어인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아마 오징어 게임 2 정도에서 제가 나올 수 있는 게임이다. 이제 딱지치기, 네모난 딱지는 했는데 동그란 딱지는 안 나올 거예요. 그림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정도 셋 중에 못해도 얼음땡과 비석치기는 나올 수 있다. 다방구는 너무 조금 뭐라 그럴까, 좀 번잡 게임으로 이렇게 하기는 그렇겠고요. 이 얼음땡이라고 하는 거 그래요. 얼음 하게 되면은 뭐예요? 동절의 얼음은 모든 만물의 생장을 멈춘다라고 하는 거예요. 움직이면 안 되는 거거든요. 어렸을 때 땡이라고 하는 것은 움직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온기가 들어온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자 주월에는 무조건 화가 있느냐 화가 없느냐, 비록 일간이 왕하다 하더라도 화가 있느냐 없느냐는 별개로 왕세를 떠나서 한열의 개념에서 화는 반드시 있어줘야 되는 것이고, 일간이 왕하면 어떻게 됩니까? 뭐예요? 관성으로서 소토해주면 되는 것이지, 뭐 일간이 왕하다고 해서 화가 필요 없다 이렇게 보아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 중화는 왕세 플러스 한열이다라고 하는 이 공식을 여러분들 머릿속에 꼭 기억해 두셔야지만 이런 것들에 대해서 헷갈리지 않습니다. 물론 무토가 5월에 태어났을 때, 무토가 4월에 태어났을 때는 그때는 뜨겁기 때문에 당연히 화가 필요 없고, 그때는 반대로 수가 필요한 것이죠. 그때는 원령 자체가 뜨겁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만, 해자 추월에는 원령 자체가 동절에 춥기 때문에 일간이 왕하도 화는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나왔습니다. 추월에 무토는 일간이 왕하기 때문에 먼저 간목으로 무토를 소토하고 병화로서 뭐한다? 조후한다. 수기가 부족하면 지지로 자수라든가 지지로 해수 정도 하나 정도 있으면 좋겠고요. 해자 주월에 아무리 무토라 하더라도 임수개수가 투출하면 좋다 나쁘다? 좋지 못하다. 임계수가 투출하면 핵심은 뭡니까? 화죠. 화가 있어야지만 땅도 녹고 나무도 쓸 수가 있고 물도 녹일 수가 있는데, 임계수가 투출했을 경우에는
그것은 화를 갖다가 피곤하게 하기 때문에 절대 수가 필요하면 지지로만 있어야 되는 것이지 천간에 투출하는 것은 좋지 않다. 그래서 수월의 관목은 이런 식으로 배합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간무토고요. 축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죠. 격국이라고 하는 걸 살펴보게 되면 격과 국이죠. 격국은 한 단어가 아니라 원래 격 따로 국 따로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걸 이제 합쳐서 격국이라고 표현하는 것이고, 격국은 용신을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쓰는 것이죠. 이 전체 국세가 어떤 오행이 왕해졌을 때 사주가 좋아지느냐를 격국을 따져놓은 연후에 거기서 핵심이 되는 키워드 하나를 딱 뽑아내는 것이 뭐다? 그건 용신이다. 그래서 격국을 볼 때는 일간과 일단 원령과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이고, 무토는 양토가 될 것이고, 축토는 음토가 되겠죠. 음토, 일간, 양대, 음이 됩니다. 단 중요한 것은 토가 토를 봤기 때문에 양토가 음토를 보게 되면 저거는 겁재가 되는데, 저걸 겁재격으로 볼 것이냐? 아니죠. 겁재격이나 비경격은 없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걸록격에 준해서 본다라고 해서 준 걸록격으로 이렇게 그냥 보고요. 이렇게 준 걸록격, 양인격 이렇게 되면 신왕사주, 일간이 일단 왕하다, 신왕사주가 된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 만약에 축중에 있는 지장간 다른 게 투출될 수도 있겠습니다. 개수가 투출될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중기인 신금이 투출될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기토 투출한다고 해서 또 겁재격으로 하지 마시고 그냥 축중 기토 투출하게 되면 그거는 뭐로 본다? 그냥 걸록격에 준해서 본다. 일간이 왕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축중 개수가 투출하게 되면은 이거는 당연히 정제격이 되는 것이고요. 정제격이 된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 축중에 있는 신금이 투출하게 되면은 이거는 어떤 격? 그렇죠. 상관격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상관격인 사람들 성격 매우 강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상관격. 그래서 어느 것이 투출하느냐에 따라서 정제격이 될 수도 있겠고, 아니면 정제격, 그 다음에 상관격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걸록격에 준해서 일간이 왕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재성이 왕하도 일간이 왕한 거고요. 개수가 투출돼도 일간이 왕해서 신왕제형으로 볼 수도 있는 것이고, 신금이 투출한다 하더라도 원령 자체에서 일간이 왕하기 때문에 일간도 왕하고 상관도 세력이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겁니다. 단 중요한 것, 축월의 무토는 조우가 되지 않고 일간이 왕하기 때문에 왕한 무토는 간목으로 소토하고 동절이기 때문에 병화로서 조우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인 것. 연지를 보게 되면 축토를 또 봤으면 일간이 더 왕해졌네요. 자, 여기 신금이라고 하는 것이 두 개가 투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격은 뭐가 된다? 격은 상관격이 된다. 일간도 왕하고 상관도 뿌리가 있는데 경금이었으면 좀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상관, 신금 두 개는 토가 많으면 오히려 매금이 될 우려가 있는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죠. 수를 보게 되면 상관생재가 돼서 좋을 수 있지만 조우가 되지 않는 상관생재는 땅도 얼고 금도 얼고 물도 얼게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무토가 왕한데 간목을 보지 못하면 상관생재, 식신생재 하는 것도 나쁘지 않지만, 축월에는 뭐가 돼야 된다? 조우가 되지 않으면 만물이 얼어버린다. 일지진토를 봤을 때 무진일주, 간여지동이죠. 이거는 일간이 진짜 왕해진 거예요. 굉장히 왕해진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금으로 하기보다는 목으로서 자칫 잘못 소토하게 되면 토다목절이 될 수도 있어요. 토다목절이라고 해서 토가 너무 왕한데 목이 약한 목이 있으면 오히려 목이 토를 극하는 것이 아니라 왕토에서 목이 부러질 수 있다. 이런 경우에 차라리 화만 있다라고 하면 그냥 왕토의 기운을 금으로서 설계하고 그 금이 다시 재성인 수를 생하는 상관생재의 틀로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섣불리 목이 있게 되면은 그 목이 토다목절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왕신은 될 수 있으면은 건드리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고요. 생시 오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저번에 축축축 이렇게 있었을 때 토가 너무 왕해서 편중된 사주라고 해서 제가 좀 안 좋게 봤는데, 오늘도 따지고 보면 축축진의 무토, 이거는 일간이 너무 왕해져 있는 것이 오히려 보면 왕세라고 하는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 중화가 잘 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생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를 알아보는데 먼저 임자시 보죠. 임자시. 자, 지금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도 신축, 무진, 일간왕하고 상관까지 있는 거 나쁘지 않고요. 임자시 되게 되면 뭐 상관생제 한다 이렇게 봐서 국세 자체는 상관생제 격, 일간도 왕하고 재성도 신자수국하게 되면 재성도 왕하고 뭐 신금 두 개가 축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뭐 금도 세력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이 사주는 핵심이 뭐가 없다? 화가 없어서 다 얼어 있다. 이렇게 되면 금순으로 가기보다는 어디로 일단 해동이 돼야 돼요. 땅이 녹고 물도 녹고 금도 녹아야 되겠죠. 목화운으로 가야 되겠고요. 똑같은 비슷한 사주 개시 또한 임자시와 마찬가지로 재성을 보긴 봤지만 역시나 화가 없으면 다 얼어버렸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개축시 이렇게 볼까요? 개축시도 화가 없는 전형적인 사주 다 얼어져 있죠. 토가 또 있습니다. 이것도 지원일기격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만은 지원일기격이 좋은 것이 아니고 토가 너무 왕해서 사주가 평고해져 있다라고 하는 단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갑인시 같은 경우 간목으로 소토한다. 물론 이제 간목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인의 뿌리를 뒀고요. 이 간목은 진에도 뿌리를 뒀기 때문에 간목도 어느 정도 세력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간목으로 이런 경우에는 능히 무토로 소토할 수 있겠고요. 운은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좋겠죠. 인중 병화를 얻은 것도 이건 나쁘지 않다. 신금 두 개가 목을 극하지 않습니까? 경금이었다라고 하면 좀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신금 두 개 가지고 반목을 제하기는 좀 어렵죠. 물론 이 성격 자체가 강하고 상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관을 좀 무시하려고 하는 약간 좀 터프한 그런 사고방식을 가질 수는 있겠지만은 뭐 갑인 이 정도 갖고 있으면 목화운으로 간다라고 하면 저 금은 간목은 건드리기가 좀 어려운데 만약에 을묘시가 이렇게 됐을 때는 이거는 여러분들 알겠지만 상관경관 바로 들어가겠죠. 굉장히 친숙한 단어죠. 상관경관. 상관이 관을 무시하면 이거는 조구도 되지 않지만은 무소불위의 아주 좋지 못한 그런 생시가 될 것 같고요. 병진시 이것도 지원일기죠. 축, 개축도 지원일기, 병진도 지원일기, 기미도 지원일기, 임술도 지원일기. 지원일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한자로 써볼까요? 지원 일기격이라고 하죠. 땅이 지지를 다 같은 오행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다 토죠. 축토, 진토. 근데 조우가 되지 않았죠. 병화가 있어서 조우를 할 것 같은데 병화가 뿌리가 없습니다. 이 일간이 왕았다고 해서 금순으로 가면 좋을까요? 아니죠. 금순으로 가면 조우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차라리 목화운으로 가면 좋긴 한데 목화운으로 가게 되면 수기가 어떻게 보면 좀 부족한 것도 단점이 될 수 있습니다만은 진중개수 두 개 있죠. 축중개수 두 개 있기 때문에 목화운으로 가도 제가 봤을 때는 크게 나쁘지 않지만 병진시 같은 경우 저는 만약에 누군가가 저한테 택일 해달라고 하면 저는 이 날에 이 생신은 절대 고르지 않습니다. 좋은 생신은 아니란 얘기죠. 그죠? 그 다음에 정사시 같은 경우는 화를 얻었기 때문에 이거는 목화운으로 가기보다는 이거는 금순으로 가가지고 화가 토를 생하고 이건 목으로 이 토를 제할 필요는 없고요. 금순으로 가서 식신생재, 상관생재의 틀로 가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 이거 정사 화를 얻었기 때문에 금순으로 가도 나쁘지 않은 그런 국세. 우화 가지고는 좀 부족하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나 이거는 일간 자체가 너무 왕하기 때문에 다시 뭐 화토운을 가는 것은 온당치 않고요. 이런 경우에는 그냥 우화 하나 작은 우화를 가진 것에 만족하고 이건 금수운으로 가는 것이 필요한 국세가 된다. 경신시 보게 되면은 경신시 마찬가지죠. 토가 왕하고 식상만 있죠. 이런 경우에도 화가 있어서 조후가 돼야지 상관생재, 식신생재 틀로 갈 수 있다. 임술대우는 진술충 되기 때문에 이건 좋지 못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